그 반사구에 이상이 느껴요. 응어리가 느끼고 손으로 만지면 걸리는 응어리가 있어요. 그 응어리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검사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상선 항진이 왔더라고요. 흔히들 밥 먹는 젓가락 있잖아요. 그 숟가락이랑 오일 하나, 뭐 아무나 오일이면 괜찮습니다. 피곤하다, 눈도 아프고 머리도 무겁다, 손으로 발에 깍지를 껴서 편안하게 앞뒤로 돌리기도 하고, 눈이 침침하다, 머리가 무겁다 그럴 때는 발가락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탐나는 일상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우리 몸의 부위를 보면 건강을 알 수 있다. 바로 발인데, 발. 오늘은 이 발로 건강 지키는 법을 알려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발지압 전문가 홍혜정 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은 발지압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5년이 훌쩍 넘었네요. 근데 그냥 혼자 25년이 아니고 이분이 더 유명한 건요, 3대째 발지압 전문가 집안이라고 그럽니다. 3대째면은 네, 저희 외할머니부터 엄마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 저도 3대째 지금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쭉쭉 이어서 발지압을 배우신 거예요? 네. 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깨 넘어서 이렇게 배우게 된 거고요. 네. 예, 그냥. 그러면 원장님 어머님께서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은 분이 있다고요? 30년 전 얘기인데요. 네. 93년도에 저희 엄마가 이게 교통사고 한번 크게 당하신 적이 있는데, 네. 병원에서 한 6개월 동안 치료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한 병동에 입원한 그 총각이, 그때 그 오빠 나이가 19살이었어요. 그 오빠가 이게 오토바이 사고로 이게 식물인간이 됐는데, 저희 엄마는 이게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줬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쾌유가 됐고 오히려 저희 엄마보다 더 빨리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오빠가 저희 엄마를 그냥 양엄마로 삼고 지금까지 인연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장님은 발로 건강을 체크하고 이랬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제 발을 제가 수시로 확인하고, 네. 한 3년 전에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약간 저도 집안에 무안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발 보고 이상이 있어서 바로 가서 혈액 검사하니까 이상이 있는 걸 바로 나와서 치료를 한 적도 있고요. 예, 저도 스스로 발을 보고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발을 있어요. 보고 아니면 만져보고? 만져보고. 만져보고? 네. 그럼 뭘 이상을 느껴요? 발에 보면은 발의 색깔도 틀리고요. 발에 이렇게 제가 의심하는 그 혈자리에 반사구죠. 발 반사요법이다 보니까 그 반사구에 이상이 느껴요. 응어리가 느끼고, 이게 손으로 만지면 걸리는 응어리가 있어요. 그 응어리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제가 의심하는 질환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검사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상선 항진이 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약물 치료 한 달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발을 이렇게 만져봐도 그 사람의 건강을 대충 알 수는 있겠네요? 일단 발을 육안으로 먼저 보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발의 모양과 색깔을 보고요. 그리고 발 만졌을 때는 그 발 해당한 반사구, 우리 한의학으로 보면 혈자리죠. 네. 혈자리를 이렇게 만져서 그 해당한 혈자리에 어떤 상태인지 보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사구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혈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반사구가 바로 우리 한의학에 말하는 혈자리예요. 네. 왜냐면 발지압이 대체의학이거든요. 예, 한국에서는 아직 글쎄 의학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다른 뭐 여러 나라에서는 일단 대체의학으로 인정돼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렇게 발의 반응을 보기도 해요? 시기 잃은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때 발바닥에다 하면은 발가락이 이게 자극을 하면 오므려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극을 했을 때 발가락이 위로 뻗는다 그러면은 뇌 신경기 계통이 이상이 있는 거를 의심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발바닥을 자극하는 이 요법을 바빈스키 반사라고 합니다. 네. 보통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발 반사 이게 국제 학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일단 발 반사요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우리는 저 발 마사지 이쪽은 중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같은데 서양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동양, 서양 할 거 없이 발 반사요법에 대해서는 일단 학계에서 의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발 반사요법 전문 직업으로 갖고 있는 분이 한 10,000여 명 이상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발 반사요법이 우리 한국에 이게 있는 발 마사지 샵 있는 것처럼 동네마다 이게 많이 돼 있고 대중적으로 많이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발이 우리 몸 건강을 나타내주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의 전체 이게 인체 면적의 2%밖에 차지하지 네. 않지만 98%의 이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모든 신경, 기관, 선, 림프 그리고 수천 개의 신경 말단 조직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엉켜 있어요. 근데 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의 순환 작용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근데 우리 혈액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중력의 반대 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많이 자극하고 발 반사요법으로 건강 다스리는 데는 최고입니다. 우리 지금 그림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발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일단 이 발바닥 그림은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뒷모습입니다. 그 보면은 엄지 발가락 2개 붙어 있죠. 네. 거기가 머리 우리 헤드 부위고요. 그 따라서 내려오면 중간 이게 빨간색 라인은 척추입니다. 그 양쪽 옆으로는 양쪽 어깨고요. 그리고 이게 관절, 밑부분 발 뒤꿈치 부분은 골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걸쳐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면은 더 상세적으로 해부해서 들어가면은 발바닥 안에 우리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는 발 모양입니다. 저도 이제 그 50이 넘다 보니까 팔이나 어깨가 뻑적지근하고 50개 놓을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저쪽 부위, 팔하고 어깨라고 써 있는데 저기를 좀 눌러주면 도움이 돼요? 네, 거기 누르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팔하고 어깨 50개 있는 사람은 주로 발가락 사이에 이게 많이 이렇게 손을 깍지 껴서 많이 이렇게 돌려주면은 어깨 스트레칭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발가락하고 내 손가락을 깍지를 껴서 네. 이걸 돌려? 네. 발가락은 다 우리 뇌신경계 계통이지만 발가락하고 이 어깨 연결 부위는 우리 어깨하고 이게 뒷목 연결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감기 기운 있고 이럴 때 요 폐하고 기관지 그러니까 발의 앞부분을 좀 따뜻하게 해줘도 괜찮겠네요. 충분히 좋죠.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발 감기 기운 있고 할 때는 따뜻한 조격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요 안에 저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요 그림은 뭐예요? 이 발의 내측이라고 써있는. 이 발의 안쪽인데요. 발의 안쪽 같은 경우는 아까 사람 모양 이게 사람이 이게 앉아 있는 모양을 보셨죠? 바로 이게 빨간 부위가 제가 척추라고 얘기했는데 이 안쪽은 바로 우리 척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추부터 흉추, 요추, 밑추골까지 타고 내려오는 부위예요. 바깥쪽은 고관절입니다. 바깥쪽은 우리가 어깨, 그리고 팔꿈치, 무릎, 허리, 골반, 고관절은 바깥쪽에 있습니다. 콩팥 같은 경우에 장기가 2개잖아요. 네.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왼쪽 콩팥, 오른쪽 콩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콩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좌신, 우신으로 돼 있고요. 오른쪽이면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면 왼쪽이 있는데 발에는 다 오른쪽은 간이 있다 보니까 오른쪽 발에는 간에 해당한 반사구가 있고요. 심장은 왼쪽에 있다 보니까 왼쪽 발에는 심장 반사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에는 신경 교차되는 부위도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뇌신경이에요. 발 반사구 중에 10개 발가락이 우리 뇌신경인데요. 뇌신경만 이게 교차돼 있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오른쪽 발에는 간 반사구, 왼쪽에는 심장 반사구, 나머지는 다 그대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집에서 간단하게 뭘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우리 흔히들 밥 먹는 숟가락, 젓가락 있잖아요. 그냥 숟가락, 젓가락으로 편안하게 너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숟가락이랑 이게 피부랑 맞닿으면 마찰되다 보니까 피부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 하나 그냥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베이비 오일 같은 거 괜찮습니까? 베이비 오일도 괜찮고 바디 오일도 괜찮고 아무나 오일이면 괜찮습니다. 젓가락을 주로 이용하는데 근데 발바닥 부위 같은 경우는 면이 크다 보니까 숟가락으로도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숟가락, 젓가락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쇠젓가락 쓰는 거죠? 네, 쇠젓가락이어야 돼요. 네, 왜냐면 그 나무 젓가락은 절연체인데요. 쇠 같은 경우는 금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미세한
그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아. 금속 같은 경우는 이 미세한 전류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이왕이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냥 젓가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할 거 다 준비했으면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한번 아마 시연해볼까요? 집에서 보시는 네. 분들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셀프로 발 지압을 할 네.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일단 타월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네, 오일은 일단 도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오일 도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피부 마찰하는데 아플까봐 네. 피부에 상처 생기지 않게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네. 젓가락, 숟가락을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이 보통 보면 젓가락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약간 예리해요. 그래서 네. 아파하실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이 숟가락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조금 덜 뭉퉁하거든요. 오늘은 그냥 숟가락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지압은 먼저 비뇨기 계통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발의 제일 중요한 혈자리 용천혈, 네, 여기서부터 따라서 내려오고, 예, 여기 방광, 요도까지 타고 내려오면 됩니다. 네. 이게 아프면 이상이 있는 겁니다. 아프면 이상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이게 혈자리 반사구 따라서 내려오면 응어리 걸리는 거 좀 느끼실 거예요. 예, 그 응어리가 있으면 그 해당한 그 반사구에 약간 이상 증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거기는 전립선 아, 위치인데요. 그래요? 네네. 왜 전립선이 안 좋은가? 뭐 안 좋을 연세가 소팔메토 먹어야 되나? 안 좋을 연세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 맞아요. 보통 지금 남자 여자 25세 이후부터는 노화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여기서 때문에 툭 걸리는데? 아, 거기 같은 경우는 콩팥, 중간은 거의 신장? 콩팥, 예, 신장. 중간에 여기, 콩팥 여기. 부위는 거의 다 걸리고 거기는 방광하고 전립선 부위인데요. 여기. 아. 네, 쭉 내려오다 보면 이 끝 부분이 방광하고 요도인데 발지압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방광 요도, 신장, 예, 방광 요도인데요. 콩팥 비뇨기 계통을 일단 열어줘야 우리 체내에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본 자리가 바로 여기 용천부터 신장, 방광, 요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아니, 지금 저 보시는 분들 잠깐 껐다가요. 요거 준비해가지고 다시 와보세요. 여기 진짜 시원해요. 근데 가서, 발 마사지는 가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거 집에서 가능합니다. 맞아. 우리가 왼발이다 보니까 왼발 이 끝쪽에 네. 여기 중앙 말고 좀 네. 바깥쪽에는 심장 부위입니다. 하트, 심장. 예, 심장. 하트 부위. 거기도 따라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됩니다. 네. 여기가 더 시원한데? 네. 여기가 왜 더 시원하지? 심장이니까 이게 지압을 해주면 펌프가 예, 잘 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발 안쪽은 여기는 위, 12지장, 위. 췌장 이 자리인데 소화기 계통 자리입니다. 네. 근데 내가 이 오일을 묻어서 미끄러워. 이게 불편해. 그러면은 숟가락 이 면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면이 크거든요. 예, 그럼 전체로 이렇게 따라서 내려옵니다. 나 여기 뭐 하나 또 딱 걸리는데 여기. 여기 뭐예요? 여기? 거기는 췌장입니다. 췌장? 네네. 췌장 기능은 보통 한국은 다들 식사를 너무 급하게 빨리 드시는데요. 조금 식사 씹는 그 시간을 드시는 시간을 조금 늘리면 췌장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대장은 거고. 어디예요? 대장? 대장은 이쪽 요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쪽? 네,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여기는 이 부위가 치질. 치질? 네, 치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숟가락 면으로 전체 굳이 내가 이 혈자리 모른다 하더라도 위로부터 아래로 쓰다듬어 주시면 굉장히 시원하다는 걸 느끼실 이렇게.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눈이 침침해. 이렇게 그냥 활동할 때도 눈이 자꾸 침침해요. 네. 그러면 어디를 좀 눌러요? 눈이 침침할 경우에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간에 열이 많거나 네. 간 기능이 약하면 눈이 네. 침침하다 말을 하지만 간에 해당 반사구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네. 예,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자극하면 되는데요. 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은 우리가 관절이 궤뼈가 많고 관절이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이 숟가락이나 젓가락 이용하지 말고 손으로만도 아프다. 가능합니다. 네, 그냥 손으로 네. 가운데 발가락 만지니까 네. 아픈데? 네. 네. 눈이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거기를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요? 예. 그냥 이렇게 돌리면 오일이 묻어 있으면 네. 예,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돌리다 보면 굉장히 아프면서도 아파. 시원한 걸 느낄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눈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귀입니다. 그리고 엄지는 우리 뇌.
뇌요. 예, 인체의 총사령부 뇌. 엄지가. 예, 뇌에 있는 뇌 하수체, 뇌 이마골, 대뇌, 소뇌, 뇌 삼사신경 다 엄지 발가락에 있습니다. 어린이, 어른, 네. 뭐 어르신 할 것 없이 다 좋습니까? 네, 다 좋습니다. 아기들은 네. 저희 제일 어린 꼬마 고객님은요, 1살 때부터 받았는데요. 지금 6살이에요. 와. 네, 근데 아기들은 일단 받으면 네. 잔병 치레 안 하고, 네. 예, 그리고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안 되겠지만, 자동차도 오래되면 기계가 노화되잖아요. 그럼 어르신 같은 경우도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이게 느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발지압을 해주면 잔병 치레도 좀 덜하고 혈액순환에 예,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피로감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의할 건 없습니까? 이거 할 때? 발지압할 때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지압을 하고 하려면 굉장히 압을 강하게 하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압을 강하게 하는 경우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강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해당한 그 반사구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멍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강하다 보면은 내가 이 전체 발지압에 대해서 전체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한 자리를 강하게 압을 주다 보면 지압 몸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오래 지속적으로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살살 어루만지는 것보다 조금 더 약간 시원할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혹 피곤하면 샵에 가서 관리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거 하다 보면은 정강이에서부터 밑으로 훑어 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지압할 때 제일 주의할 사항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 끝부분부터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항상 이게 밑부분부터 위로 올려주는 거. 그리고 이게 횟수가 중요한데요. 보통 이게 한 곳에 한 혈자리를 한 반사구를 내가 그냥 한 번 눌러서 끝나 두 번째 그리고 다음 혈자리 이것이 아니라 한 혈자리 한 반사구당 적어도 10회 이상은 좀 이게 풀어줘야 지압을 해줘야 어느 정도 이게 치료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집에서 내가 혼자 TV 볼 때 굳이 내가 혈자리 모른다 하면 이 혈자리 저 혈자리 굳이 몰라도 그냥 손으로 오일을 발라서 발에 도포를 하고 여기 끝부분부터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한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피곤하다, 눈도 아프고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무겁다. 그럼 손으로 발에 깍지를 껴서 네, 그냥 편안하게 앞뒤로 접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발목을 한번 돌려주면 발목을 이게 10번 이상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한결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눈이 침침하다, 머리가 무겁다 그럴 때는 손으로 그냥 오일 도포해서 발가락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네. 돌리다 보면은 눈도 한결 가볍고 머리도 맑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아니 퇴근해서 그 씻고 잠자기 전에 네. 아이고 봐라 오늘 고생했다. 네. 아이고 고생했어. 네. 이거 하면 네, 맞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발등에는 우리 우울할 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혈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는 혈자리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발등 전체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근만근이 다리가 피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저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네.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자기 전에 네. 아이도 일로 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맞아요. 그러면 네. 너무 좋지. 그럼요. 스킨십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자녀들인데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네. 되고 그 치료적인 목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부위별로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